검은 서찰 사건 이후 김도연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진실을 밝혔지만 그 진실 또한 누군가의 야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지켜졌으나 김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양 성문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서는 여전히 권력을 향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민초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진짜 진실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겨울 끝자락, 김도연과 윤설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바람은 차갑게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막에서 들은 소문 하나가 김도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은채 아씨가 말을 잃으셨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눈 녹은 물이 계곡을 따라 흘렀고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말없이 걸었고 윤설은 그런 그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은채. 김도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오래전 관찰부 서기로 일하던 시절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맑은 눈빛과 담담한 말투를 가진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나눴지만 신분의 차이와 집안의 반대로 인연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고 김도연은 은채가 다른 이와 혼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김도연은 그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고 슬픔에 잠긴 그녀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이 부담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김도연은 탐정으로 전국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채가 말을 잃었다는 소문이 그를 다시 그녀에게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도연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윤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은채가 사는 집을 찾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가꾼 초가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김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하녀가 나와 김도연을 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도연이라 합니다. 은채아 씨를 뵙고 싶습니다. 하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김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씨께서 요즘 아무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특히 남정네는. 저는 옛 친구입니다. 부디 전해주십시오. 김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하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앞마당을 지나 작은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고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채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은채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맑았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채아 씨. 김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김도연을 보는 순간 잠시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은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김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다른 방법으로 말해도 됩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놓인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몇 자를 적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글씨를 보며 김도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께서 그날 이후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십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시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입만 벌린 채 온몸을 떨고 계십니다. 김도연이 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습니까? 가끔 허공을 보며 무언가를 피하듯 몸을 움츠리십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요. 언제부터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은채가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열흘 전 그날 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은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빛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은채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무서워요. 그 글자를 보며 김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채가 본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침묵 속에 가둘 만큼 무서운 무언가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곁에 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은채는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은채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잠들 때마다 그 눈빛이 보입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 묻은 칼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말하지 마라, 죽인다.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김도연은 그 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은채의 침묵은 단순한 협박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이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간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글을 썼습니다. 그날 밤 마방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글자를 쓰는 순간 은채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은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죽였습니까?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아니 말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놓여 있었고 화로 옆에는 태운 종이의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대부분은 글자가 지워져 있었지만 몇 조각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봤습니다. 말하면 도현. 김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채가 자신에게 편지를 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혹은 은채 스스로가 그 편지를 찢고 태워버렸습니다. 이 편지를 왜 찢었습니까?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어요. 밤마다.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은채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김도연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도연은 다시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함께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김도연은 윤설과 함께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은 따뜻했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자리에 앉자 주막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은채 아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주인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열흘 전부터 말을 못 하신답니다. 집안 하녀들 말로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라면? 한밤중에 은채 아씨 방에서 남자의 속삭임이 들렸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씨 혼자만 계셨다고요.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권시댁 도련님이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말을 타고 급히 지나가셨다더군요. 그리고 마방 쪽이 시끄러웠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권시댁이라면?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댁입니다. 도련님 이름은 권진이라 하는데 한양에 인맥도 많고 권세도 있지요. 마방은 누가 관리합니까? 한수라는 자가 총책입니다. 권씨댁 마방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 마방을 도맡아 관리하지요. 그 친구도 성격이 모질기로 소문났습니다. 김도연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안개 사이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은채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도연은 재빨리 도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설도 잠에서 깨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내는 은채의 집 담장 근처에서 멈춰섰고 무언가를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이 담장 근처로 다가가자 바닥에 작은 돌멩이와 함께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죽는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김도연은 쪽지를 들고 다시 은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고 은채는 여전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김도연이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쪽지를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닙니까?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슷한 쪽지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마라. 침묵하라. 모두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쪽지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필적은 같았고 종이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은채아 씨, 누가 이것을 보냈는지 짐작하십니까? 은채가 종이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날 밤 마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은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해 뒷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와 다른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누구입니까? 마부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툼이 심해졌고 저는 조심스럽게 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살짝 들여다봤을 때 어둠 속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은 건진 도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로는 한수인 듯 했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박 씨와 무슨 다툼을 했습니까? 잘 들리지 않았지만 비밀과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씨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막으려 했습니다. 은채가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칼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도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보았습니다. 누가 당신을 보았습니까? 어둠 속이라 확실치 않지만 권진 도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은채가 계속 썼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하면 죽인다고, 가족도 모두 죽인다고.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채가 김도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약속합니다. 김도연은 윤설과 함께 마을의 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방은 은채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낮은 건물이었고 말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방 앞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수 어른이십니까? 사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박 씨라는 마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씨 말입니까?
그 친구는 열흘 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망간 것 같더군요. 왜 도망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씨 댁에 빚이 있었는데 갚지 못해 도망간 것이겠지요. 김도연은 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방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한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시오. 김도연은 마방 안으로 들어가 살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지만 마루 틈새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얼룩이었습니다. 마른 피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수가 다가와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청소를 했는데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의 얼룩을 살폈습니다. 피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다가 벽 한쪽에 남은 깊은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날카로운 것이 스쳐 지나간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마방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우물이 있었고 그 옆에 땅이 새로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팠습니까? 한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권씨 댁에서 뭔가 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윤설이 우물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천조각이었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 나으리, 이것을 보십시오. 김도연이 천조각을 받아 살폈습니다. 마부들이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이제 윤곽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마방에서 죽었고 시 씨는 우물 근처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권진인지 한수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권진도련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권씨 댁에 계실 것입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권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권진도련님을 뵙고 싶습니다. 도련님께서는 한양으로 급히 떠나셨습니다. 사흘은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양으로 떠났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언제 떠나셨습니까? 오늘 새벽입니다. 김도연은 뒤를 돌아보며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한수 어른, 권진도련님이 한양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권씨 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윤설에게 말했습니다. 한수를 감시하십시오. 그가 움직이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윤설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은 객사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윤설이 돌아왔습니다. 도연 나으리, 한수가 움직였습니다. 마을 외곽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당은 오래되어 폐허처럼 보였고 담장 너머로는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사당 안으로 들어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권진과 한수였습니다. 탐정이 마방을 뒤졌습니다. 한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알아냈느냐? 권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피얼룩과 옷 조각을 찾았습니다. 우물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진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탐정을 이리로 유인하라. 오늘 밤 끝내겠다. 하지만 도련님, 사람을 또 죽이면 방법이 없다. 박씨 때처럼 깔끔하게 처리하면 된다. 한수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정말 도련님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자가 한양에서 온 밀서를 훔쳐봤다. 내가 뇌물을 받은 것, 문서를 위조한 것 모두 알고 있어서 입막음할 수밖에 없었다. 시 씨는 우물 근처다. 깊이 묻었으니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김도연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는 기둥 뒤에서 나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권진도련님, 한수 어른, 당신들을 체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권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도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박 씨를 죽인 일도
시신을 숨긴 일도, 그리고 나까지 없애려 한 것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권진이 비웃었습니다. 들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냐? 한양에서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는 무용지물이다. 김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밝혀야 합니다. 권력이 지키지 못한 진실을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요. 진실은 늘 가장 약한 자의 입에서 새어나옵니다. 이번엔 말을 잃은 여인의 침묵이었고요. 좋다. 그럼 내가 먼저 죽어라. 권진이 칼을 뽑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한수도 뒤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김도연은 피하며 자신의 칼을 뽑았습니다. 윤설도 뛰어들어 한수와 맞섰습니다. 사당 안은 칼싸움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권진은 검술에 능했지만 김도연은 더 침착했습니다. 몇 탑을 주고받은 후 김도연이 권진의 칼을 쳐내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권진은 순순히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한수, 뒷문으로. 권진이 소리쳤고 한수는 윤설을 밀쳐내며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권진도 김도연의 칼을 피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권진은 말을 타고 도망치려 했지만 김도연이 먼저 말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권진이 다시 칼을 휘둘렀지만 김도연은 재빨리 피하고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권진이 바닥에 쓰러졌고 한수도 윤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김도연은 두 사람을 묶고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가에서 권진과 한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마방의 피 얼룩, 찢어진 옷 조각, 그리고 한수의 자백까지. 관아에서는 우물 근처를 파헤쳤고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권진과 한수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박 씨를 함께 죽인 것, 은채를 협박한 것, 모두 그들은 곧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은채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권진과 한수가 잡혔고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은채가 김도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가져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 나으리.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채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도현.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소리였습니다. 은채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김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날 밤 제가 마방으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권진 도련님의 비리를 관가에 알리고 싶다고. 은채의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저는 박 씨를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늦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김도연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박 씨를 죽인 것은 권진과 한수입니다. 은채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침묵 속에서도 나으리를 기다렸습니다. 나으리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으리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채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은채는 조금씩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고 권진과 한수는 처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은채가 김도연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연, 나으리.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은채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세요. 보자기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채가 직접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나으리께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드리지 못했지만 김도연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수건에는 매화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은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설이 그를 따랐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김도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도연도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녹아 흘렀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품에서 은채가 준 수건을 꺼내 보았습니다. 매화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매화는 겨울 끝에 피는 꽃입니다. 추위를 견디고 고통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은채도 그러했습니다. 김도연은 수건을 다시 품에 넣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깨졌지만 김도연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무게가 남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김도연과 윤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달 없는 밤이면 사람이 사라진다. 진짜 괴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김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달이 떠오르지 않는 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으니까요.